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나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이 윤석열 정권과 적폐들이 오직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수사권으로 난리 법석을 떨어도 안 되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변협 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어 있으니 변호사 징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변협의 징계 여부는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중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주 섬세하게 따박따박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 윤석열 정권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원희룡이 개항을 해 출마 선언을 냈습니다.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를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희룡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길을 막고 있다.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막고 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돌덩이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바로 해야죠. 지들이 돌덩이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싶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복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짜치도 않은 주장이죠. 그러나 저러나 잘 됐습니다. 어서와 원희룡, 개항을은 처음이지. 개항을 지역 국민들로부터 돌덩이를 치우려다가 돌멩이에 맞으며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될 테니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또한 이 자리에서 한동훈은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것을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는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한다는 성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공략하겠다는 꼼수죠. 그러나 이건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국힘당이 총선 승리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총선 앞두고 국민들이 혹할 만한 이슈 막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슈를 던지며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려 한다 한들 검사 독재 정권의 무능과 위선, 거짓, 조작은 절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김종인 전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를 두고 그거 별로 의미 없다. 과거 21대 총선 때 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지지도도 24% 가까이 올라갔다. 막상 선거해보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로 나타나 버렸다.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전국을 돌면서 얘기를 하지만 당의 변화한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체제에서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것은 깨질 수가 없게 돼 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3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한동훈이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벌써 대통령의 이미지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무슨 새로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종인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죠. 한동훈이 제 아무리 기레기들을 앞세워서 이미지를 세탁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꺼내들며 선점을 하려 한다 한들 결국에는 윤석열 아바타일 뿐 윤석열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일 뿐 그 어떤 변화도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한동훈이 김건희 이름만 들이대면 작아지는 것 하나만으로도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죠. 홍익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을 겨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에는 공격적이지만 여당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인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굴종적 모습이다. 더 이상 자기가 상사로 모셨던 대통령 눈치 보지 말기 바란다.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 좀 제대로 해라 라고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술 안 먹는 윤석열, 한동훈 뼈가 정말 많이 아프겠습니다. 어제 한동훈이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 거래 차익으로 2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를 보여준 민주당을 겨냥해서 문재인 정권 당시의 문건 아니냐, 그때는 왜 기소 안 했냐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한동훈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시민보 기자는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이걸 보고 이분이 요새 많이 바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전혀 기본적인 팩트가 맞지가 않다. 뉴스타파가 이 의견서를 검찰이 제출한 게 2022년 12월 30일이라고 날짜를 박아서 보도했다. 2022년 12월 30일이면 문재인 정부 때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때냐? 그 시기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 문건은 윤석열 정권이 만든 문건이다. 윤석열 정권의 검사가 만든 문건이다. 정권이 바뀌면 계좌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냐? 계좌에 있는 숫자는 정권과 관계없이 똑같이 있는 것이다. 본인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 때 수사하는 것과 윤석열 정권 때 수사했을 때 달리했냐? 후배 검사들을 이렇게 욕보해도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후려쳤습니다. 쪽팔림을 알기나 할까요? 일단 부정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물타기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튀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 한동훈 과연 이번에는 또 뭐라고 입을 털까요? 어제 김용민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심판, 김건희 심판을 해야지 민주당 도덕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을 걸고 검찰 독재를 막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최근에 민주당의 도덕성 운운하며 탈당한 이낙연을 겨냥한 말로 보여집니다. 이낙연의 탈당과 창당 이유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윤석열과 깐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검사 독재 정권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결국 창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낙연이 대권에 욕심이 있어서 저런 행보를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민주당 안에서 싸웠겠죠. 왜 그렇게 윤석열을 지키려는 걸까요? 자, 그런 가운데 자택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 드디어 내일 당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 복귀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낙연을 비롯한 원칙과 상식 모임계들이 탈당을 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정치개혁 개정안과 공천 문제 등 할 일이 산적히 쌓여있기 때문에 서둘러 복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이재명의 존재만으로도 저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잘 지켜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